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6회입니다. 그러니까 KIRP 중간평가 마지막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꼭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10도가 넘는 큰 뭐뭐로 감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감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감기는 참 귀찮죠. 불편하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기가 많이 걸리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환절기입니다. 환절기가 뭐냐면 이 절이라는 것은 계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절. 환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뀌다. 바꾸다, 바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절이 바뀌는 기간에 감기에 많이 걸립니다. 왜요? 이 환절기 때는요. 아침과 낮, 그러니까 아침, 저녁 기온이 낮았을 때와 기온이 높았을 때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에 바뀌는 온도 차이, 일교차라고 하는데 하루 동안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도가 넘게 온도가 차이 나는 환절기에 감기 환자가 증가한다, 많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교차가 맞겠죠. 일교차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침이나 밤에 기온이 낮았을 때와 낮에 기온이 높았을 때 그 차이를 일교차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교차가 언제 많아요?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시간에 많고요. 일교차가 크면 감기에 많이 걸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리고 병원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 여기까지. 그래서 병원에 가다, 병원을 찾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박수 소리가 큰 걸 보니까 이게 박수 소리, 누구한테 박수를 보냅니까? 여기에서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있죠. 이 사람은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귀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정치인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이죠. 정치인이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국민이에요. 국민. 정치인이 연설을 했더니 국민들이 박수를 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찬성하고 이 사람을 원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지한다라고 합니다. 지지하다. 나는 이 정치인이 좋아요. 이 정치인이 하는 말에 agree,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찬동하여 원조한다라고 있는데 이 원조한다라는 건 돕다라는 뜻이고요. 찬동한다라는 것은 agree, 찬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치인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정치인이 하는 일을 도와주겠다라는 게 지지하다라는 거죠. 봅시다. 박수 소리가 큰 걸 보니까 지금 연설을 마친 후보자 캔디데이트가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찬동하여 원조한 사람, 찬성하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선거에 나갈 때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이렇게 나오는데 기호 1번, 2번, 3번 중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죠. 투표, 선거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사람, 후보자, 이 사람들을 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재미있어서, 이게 중요하죠. 재미있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요. 이 남자 멋있다. 이렇게 좋아하게 되죠. 근데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자, 일단은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요. 잘생긴 남자. 임준 선생님처럼 잘생긴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남자. 임준 선생님은 아니네요. 돈이 많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재미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재미있는 남자. 그런데 이 재미있다라는 말요, humorous라고 이제 영어로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유머 감각이 있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남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따뜻한 남자 임준 선생님처럼 따뜻한 남자 다정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미있는 사람들은 인기가 많아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면 육아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장난감도 대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빌리다, 사다, 바꾸다, 그리고 만들다까지.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죠. 근데 이거를요 땡땡하다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땡땡하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땡땡 땡땡 이렇게 하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씩 바꿔봅시다. 빌리다는 대여하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사다는 구매하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꾸다는 교환하다라고 바꿀 수 있고요. 만들다 이건 좀 어렵지만 지금 외우시면 됩니다. 제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면 육아정보도 얻을 수 있고 장난감도 빌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있네요. 빌리다. 구매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교환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초급 때 배웠던 쉬운 표현들을요. 고급 때 이렇게 고급스러운 어휘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여행을 안 갔어요? 다리를 다쳐서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뭐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첫 번째는요. 여기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선생님, 첫 번째 의미가 있으면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당연하다라는 뜻이죠. 첫 번째 의미부터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2시가 됐어요. 그러면 버스가 있어요? 없어요. 지하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택시를 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택시를 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택시를 타야겠죠. 그런데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럼 택시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걸어야 되죠. 걸어가다.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면 이거밖에 방법이 없으면 뭐뭐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요즘 너무 바빠요. 그런데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중간평가 시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를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당연하다의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식당이요. 식당이 손님이 많아요. 손님이 막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식당에 손님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 사람은 아마 1시간 기다려야 돼요. 1시간. 왜 인기가 많을까요? 왜요? 이 식당은요, 맛있어요. 그리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싸다. 그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잘생기고 예뻐요. 이러면 당연히 인기가 많죠. 당연히 손님이 많죠. 그래서 손님이 많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화를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식당에는 왜 손님이 많을까요? 맛있고 친절하고 싸고 알바가 예뻐요. 그러면 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요, 누구를 좋아해요? 이 사람 알아요? 네, 임준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해요? 임준 선생님은요, 잘생겼어요. 잘생기다, 친절하다, 재미있다,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임준 선생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임준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네요. 이럴 때도 뭐뭐을 수밖에 없다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뭐을 수밖에 없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정리해 두세요. 자,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증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왜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여기는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이유. 뭐뭐 아우서. 뭐뭐 으니까. 뭐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죠? 자, 이 때문에 대신에 좀 고급 어휘로 뭘 쓰냐면요. 뭐뭐으로 인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용 증가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때문에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로 인해입니다. 읽어봅시다. 종이컵,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이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한 번 더 합시다. 여기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있죠. 여기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니까가 있죠.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 주세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남은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자, 이건요,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왜요? 이거는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purpose. 그래서 목적을 얘기할 때 뭐뭐기 위해, 뭐뭐도록, 그리고 뭐뭐게, 이게 똑같아요. 뭐뭐도록, 뭐뭐게가 남은 음식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남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남은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18번을 봅시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은 추석이죠. 그래서 설날과 추석이 있는데 이 추석은요, 중추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임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한가위라는 추석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요, 그러니까 음력 8월 15일에 추석 잘 보내세요 라는 말도 있지만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한가위 잘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석과 한가위를 꼭 같이 알아두시고요. 또 임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설날은요, New Year's Day가 되겠죠. 자, 그런데 첫날입니다. First Day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Thanksgiving Day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Thanksgiving Day. 그러니까 감사하는 날이죠. 감사하는 날. 자, 한국에는 기독교가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누구에게 감사해요? 조상, ancestor, 조상에게 감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를요? 지금 열매도 따고요. 농사가 잘 돼서 곡식도 걷어드립니다. 그리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하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자, 읽어봅시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한다. 옛날엔 가배라고도 했어요. 추석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데 차례는 햇곡식과 햇갈. 이 햇이라는 말이 new라는 뜻이에요. 새것. 자, 조상에게 감사하는 땡스기빙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어서 먹는데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아이를 낳는다는 말도 전해진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추석날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다. 자, 이게 음력으로 하면
이게 뭐예요? 보름달이죠. 보름달이 뛰는 날입니다. 보름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한가히 감사하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뭐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일의 정도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과유불급이에요. 자, 중국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자를 연습해 왔습니다. 과유불급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지나치다라는 뜻이에요. 지나치다. 그리고 이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치지 못하다, 이루지 못하다. 그래서 뭔 말이냐면 부족하다, 모자라는 뜻이에요.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해석을 해볼까요?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것이 베스트고요. 너무 지나친 것도 안 좋아요. 부족한 것도 안 좋아요. 다 안 좋습니다. 똑같이 안 좋아요.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일의 정도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좋지 않다. 똑같이 안 좋다. 라는 의미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워라벨 봅시다. 워라벨. work, life, balance. 이렇게 해서 워라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ork와 여기에 work가 있고 여기에 life가 있으면 서로 균형을 맞춘다. 균형. 이 밸런스가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일도 중요해요. 하지만 나의 생활, 나의 취미, 나의 인생도 중요합니다. 서로 균형을 맞춥시다. 이거죠. 그리고 소확행은요. 여기 써봅시다. 소확행. 작다란 뜻이요. 작아요. 하지만 확실합니다. 어떤 게요? 해피니스. 행복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진짜 행복한 일이에요? 잘 몰라요. 하지만 나에게는 이 일이, 이 취미생활이, 이 행동이 너무나 확실하게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런 추세, 트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석이조를 봅시다. 그래서 한 개의 돌이란 뜻이죠. 그래서 일석, 그래서 두 마리의 새라는 뜻입니다. 이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두 가지의 이익을 얻는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면 경제적인 이익도 있어요. 차비를 아낄 수 있죠. 그리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두 가지 이익이 있네요. 그래서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돌을 던졌습니다. 누구한테? 새한테요. 새한테. 여기 새가 있는데 잘 그렸네요. 새가 있는데 돌을 던졌어요. 슉 던졌는데 팍 죽었고요. 다시 팍. 한 번 돌을 던졌는데 두 마리 새가 잡혔습니다. 이럴 때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선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한다.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고도 하고요. 자, 한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한다. 맞아요. 대선이라고 합니다. 맞죠? 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비밀, 말하면 안 돼요. 이런 뜻이고요. 직접선거, 대신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보통선거,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everybody 할 수 있어요. 평등선거는 뭐냐면 누구나 한 표씩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대한민국 법이죠. 법 위에 법. 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1조고요. 거기에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자, 1항에는 뭐예요?
대한민국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권을 갖는다라는 의미죠.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대통령이 주인입니까? 부자들이 주인입니까? 아니요. 모든 국민이 다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조 2항에는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자, 문제를 봅시다.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아니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선거를 통해서 너에게 맡겨줄게 라고 대표를 뽑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환경보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합시다. 배기가스를 줄이고 차량 EV제를 실시한다. 맞고요.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 좋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 이게 뭐냐면 쓰레기를 버릴 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 좋죠. 자, 농약 사용을 늘리고 폐수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는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농약 사용을 늘리는 것은 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질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한국 사람들은 집들이의 초대를 받으면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이거 뭐 같아요? 휴지죠, 휴지. 화장지요. 화장지. 그래서 휴지를 선물한다는 건 이게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휴지라는 것은 문제 해결.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생겨도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집들이 이 하우스 워밍 파티에서 선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제를 또 선물하는데요. 세제는 거품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세요. 왜요? 자, 여기에 이렇게 세숫대야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생기죠? 이렇게 세제를 넣습니다. 세제를 내면 어떻게 되면 버블이 생기죠. 거품이라고 그래요. 버블을 거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 이만했던 게 이만큼 커졌네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와, 돈이 이만큼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 되세요 라는 의미로 세제를 선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들이의 초대를 받으면 휴지와 세제를 사서 가시면 됩니다. 27번을 봅시다. 전자제품 보증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얘기합시다. 보증기간은 보통 일반 전자제품은 1년, 계절 제품은 2년이다. 맞아요. 보증서가 있으면 보증기간 안에는 언제나, 이게 좀 위험한 말이에요. 그죠? 언제나 무상으로 수리를 받는다. 잠깐 기다립시다. 보증기간은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무료로 수리를 약속하는 기간이다. 맞습니다.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제품 보증서나 영수증으로 확인한다 라고 읽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볼게요. 3번 보면 보증기간은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무료로 수리를 약속하는데요. 여기에는 컨디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어떤 조건이냐면 실수는 안 돼요. 실수.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건을 사가지고 막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리고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면 수리를 무료로 해줍니까? 아니죠. 만약에 잘못 사용했습니다. 버튼을 잘못 눌러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무료로 수리를 해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가 아니라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언제나가 아니라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사용을 제대로 했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상수리라고 하죠.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기간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한국의 민요, 전통 가요인데요. 구전이라고 해요. 구전. 구전이라는 것은 여기 입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써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말하면 귀에서 듣고, 다시 입에서 말하면 귀에서 듣고, 이런 식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가요를요, 민간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를 민요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아리랑은 한국 민요 중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불려졌다. 여러 가지 불리는데 대략 5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50여 종이 있는데 대한민국 지도를 오랜만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경기도예요. 경기도. 그리고 여기는,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다. 여기 충청도고요. 충청도. 여기가 전라도예요. 전라도고. 여기가 경상도고, 여기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50여 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리랑, BTS가 불렀던 이 아리랑은요, 경기 아리랑이에요. 경기 아리랑. 그리고 전라도에서 유명한 거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진도 아리랑이 있습니다. 진도 아리랑.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는 이 지역인데 밀양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는 이 지역인데 정선 아리랑이에요. 중에서 경기 아리랑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죠. 왜냐면 BTS 덕분에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요를 부르는 건 사랑, 이별, 시집살이의 어려움 등 한국인의 한과 정서를 잘 대변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단결이 필요한 경우에 자주 불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제가 경기 아리랑을 또 뭐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을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아리랑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들어보셨죠? 이게 경기 아리랑이고요. 제일 유명한 노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진도 아리랑은 뭔가 좀 신나는 느낌이에요. 자, 들어보셨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게 진도 아리랑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나중에라도 한 번쯤 들어보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밀양 아리랑인데요. 밀양 아리랑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홀로 녹아간다.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도 좀 유명하니까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선 아리랑은요, 제가 따라서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구글링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건데요. 굉장히 슬픈 느낌, 그리고 천천히 진행됩니다. 아리랑 이런 느낌으로 정선 아리랑이 있습니다. 자, 아리랑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국 민요 중에서 아리랑이 가장 유명하고, 그다음에 옛날 사람들이요,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하나다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중간평가 모의고사 6회
6회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